여러분, 우리가 건강 지키려고 받는 정기 검진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특히 70세를 넘기면서 우리가 그냥 늘 하던 거니까 하고 받아온 검사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젊었을 때 내 몸에 진짜 꼭 필요했던 그 검사가 과연 지금의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세월에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은 그대로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0세를 딱 기점으로 예전에는 참 유용했던 검사들이 이제는 신박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이나 회복력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검사의 이득과 위험, 그 저울질을 훨씬 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바로 만나보죠.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다들 아시죠? 대장암 일찍 발견하는데 이보다 좋은 검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중요한 검사가 아주 복잡한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대장암을 찾아내는 것.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준비 과정에 숨어 있어요. 검사하려고 마시는 그 엄청난 양의 장정결제 있잖아요. 그게 몸속 수분을 싹 다 빼앗아가면서 심한 탈수를 일으키고요. 이게 결국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심하면 부정맥이나 폐부종까지 올 수 있으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4.7배.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대장벽이 얇고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내시경 기구가 조금만 잘못 닿아도 이게 쉽게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천공이라는 건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 위험이 무려 5배 가까이나 높은 겁니다. 이게 바로 대장 내시경이 가진 가장 무서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75세를 넘어섰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시경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훨씬 안전하고 간편한 대변 자멸 검사로 먼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한 순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위험 신호는 CT 촬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촬영할 때 쓰는 조영제라는 약물인데요. 혈관을 선명하게 보여줘서 참 고마운 약물이지만 고령자에게는 순식간에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조영제는 우리 몸의 필터, 바로 신장, 그러니까 콩팥을 통해서 걸러줘야 하거든요. 근데 70대가 넘어가면 겉보기엔 멀쩡해도 신장 기능이 이미 꽤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에서 조영제가 훅 들어가면 신장이 그걸 감당 못하고 급성 심부전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를 막 뛰게 해서 심장의 반응을 보는 검사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검사는 말 그대로 노년의 심장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아주 위험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이 갑자기 러닝머신 위에서 최대치로 심장을 뛰게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사하다가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균형 잃고 넘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실제로는 괜찮은데도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위양성 판정 때문에 멀쩡한 혈관에 스텐트 박는 그런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굳이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지 않고도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심장 초음파가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암 진단에 많이 쓰는 PET-CT입니다. 근데 이 검사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바로 과잉 진단이라는 함정과 어마어마한 방사선 피폭이라는 문제죠. 이 검사는요, 한마디로 너무 예민해서 문제예요. 진짜 암세포는 물론이고 그냥 둬도 아무 문제 없는 단순 염증이나 양성호까지 전부 다 이거 문제 있어 하고 잡아내버리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괜한 공포에 시달리고 감염이나 출혈 위험을 감수하면서 조직 검사까지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꼭 보셔야 합니다.
PET-CT 한 번 찍을 때 우리 몸이 받는 방사선량이요. 일반 CT의 무려 8배에서 12배에 달해요. 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진 고령의 몸에는 암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 검사는 아닌데요. 내시경 같은 많은 검사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 바로 수면 마취, 즉 진정요법의 숨겨진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포폴 같은 수면 유도제, 이게 호흡 중추를 눌러서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또 혈압을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뇌로 가는 피를 줄이니까 심장이 약한 어르신께는 뇌졸중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검사가 끝나도 한동안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정말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만약 의사와 상의해서 내가 견딜 수 있겠다 싶으면 이런 상당한 위험들을 아예 피하기 위해 비수면으로 검사를 받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훨씬 더 현명하고 주도적으로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에요. 목표는 무작정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나이, 그리고 지금 내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치의와 함께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검사만 신중하게 골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스마트한 건강관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검진 목록 한번 쫙 펼쳐놓고 다시 보세요. 둘째,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 나이에 이 검사 위험하지는 않나요? 하고 용기 내서 꼭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혈압이나 혈액 검사, 골밀도처럼 안전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본 검사 위주로 건강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건강 계획이 과거의 내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나를 위한 최선의 계획일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